네, 2.7절은 related rate,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은요, related rate이 뭔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example을 설명하고, 이 example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example이 될 거예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모든 것들을 자연적으로 이해하게 될 거고요. 사실은 이번 절은 앞절에 있는 2.6절에 음함수의 미분법하고 아주 크게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다시 되돌아보면 어떤 x, y 사이에 음함수가 존재하고 이걸 바탕으로 y''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 식까지도 우리가 얻어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x, y에 관련된 식을 얻어내고 이 식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x', 뭐 x의 값이라든지 y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 y''을 계산해서 이것이 x', x, y의 식이 되면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이걸 계산한 다음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y''의 값을 구하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related rate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값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건데요. 그 하나의 값의 변화율이 다른 어떤 값의 변화율과 관련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두 변수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그 관계식을 가지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y' 혹은 x'의 값을 구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값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example 1을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example이 됩니다. 어떤 공기가 어떤 풍선 안에, 구형의 풍선 안에 바람이 넣어지는데요. 어떻게 넣어지냐면은 초당 100세제곱센티미터의 비율로 바람이 넣어진대요. 그랬을 때 반지름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를 하겠느냐가 문제고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죠. When the diameter is 50cm. 그러니까 지름이 50cm인 경우죠. radius는 반지름이고요. diameter는 지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변수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V라는 것이 하나 존재하겠고요. 이거는 부피가 되고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T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타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주어진 조건은 처음에 볼륨이 이런 속도로 증가를 한다 그랬으니까 dt분의 dv가 100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 주어져 있는 것은 이것도 올려서 쓰면 되겠네요. 다이아미터가 50이기 때문에 R이 25다 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목적은 이 상황 하에서 dt분의 dr을 계산해내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변수를 설정하고 우리가 아는 것, 목적을 설정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V하고 R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알고 있죠. V는 3분의 4의 파이 R의 3승. 이것이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의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dt분의 dr이고 갖고 있는 것은 dt분의 dv, r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거 양쪽을 t로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은 dt분의 dv가 되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먼저 이건 상수니까 3분의 4파이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r의 3승을 미분하면 3r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4파이 r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r은 어떤 t의 함수로 볼 수 있으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dt분의 dr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dt분의 dr이니까 이렇게 묶으면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은 r이 25이고 dt분의 dv가 100이니까 이 값들을 대입해주면 값이 25파이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됐죠? 네. 다시 정리하면 변수를 먼저 필요한 변수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에 있는 변수 사이에 방정식을 만들고 거기서 미분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그젠플 2를 해볼게요. 이것도 많이 등장하는 이그젠플인데요. 어떤 사다리가 10피트짜리 사다리가 벽에 이렇게 기대어져 있대요. 이렇게 그림처럼 기대어져 있는데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y예요. 그 상태에서 요 x라는 길이가 아래쪽 끝이 사다리의 맨 아래쪽 끝이 벽으로부터 점점 이게 사다리가 점점 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점이 점점 오른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속도가 1ft per second이 되고요. 1초당 1ft씩 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the bottom of the ladder is 6 feet. 그러니까 x의 값이 6라는 얘기죠. x가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조건은 식으로 쓰자면 dt분의 dx. x의 증가량, 시간에 따른 x의 증가량이 1이라는 얘기고요. 이 마지막 조건은 x가 6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겠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y값이 내려오겠느냐, 이 속도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dt분의 dy랑 관련이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y값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생각해야 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봅시다. 먼저 변수를 잘 잡아야 돼요. x는 요 길이를 x, y는 이 길이가 y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는 t에 대한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조건은 dt분의 dx가 1인 거고 dt분 x가 6인 것이 또 조건이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은 dt분의 dy를 구하는 것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변수를 잘 잡았고 문제를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x하고 y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방정식이 얻어지냐면 이 삼각형에서 얻어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이 길이니까 이 길이는 10이었으니까 10의 제곱이 돼서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dt에 대한 거니까 t로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2x, 그 다음에 x가 t에 대한 함수니까 dt분의 dx, 음함수 미분법처럼, 그 다음에 이 y의 제곱은 2y dt분의 dy가 되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y를 알고 싶으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 x는 6인 값을 대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x는 1인 것을 대입할 건데 문제는 y값을 모르잖아요. y값은 여기에 대입해서 구해야 되겠죠. x에 6을 대입하면 y가 8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서요. y가 8이라는 것도 대입을 해주면 모두 대입을 할 수 있어서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서, 근데 지금 y값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 속도를 알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무시하면 4분의 3 feet per second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 2에서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연습 문제 2개를 봤는데 그 이그젠플 2개를 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문제를 잘 읽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려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변수를 정의하고요. 뭐 x, y, t 뭐 이런 것들, 뭐 v 뭐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하고 그 다음에는 주어진 정보가 뭔지, 그 다음에 구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변수 사이의 이퀘이션을 찾고요. 그리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dt분의 dx, dt분의 dy 같은 것들에 관련된 식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부터 값들을 대입해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그젠플을 하나 더 살펴보고 이 절을 끝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4피트의 속도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어떤 불빛이 있는 거예요. 불빛이 땅으로부터 20피트 떨어진 곳으로부터 있는 거죠. 불빛이 이 패스로부터 20cm 떨어진 곳으로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레이트에서 사람이 15피트 그 점에서 떨어졌을 때, 그 점이라는 것은 그 서치 라이트하고 그 사람이 가는 길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포인트로부터 15피트 떨어져 있을 때의 그때 서치 라이트가 회전하는 레이트이 뭐냐라는 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서치 라이트는 이 사람을 비춰요. 그랬을 때 이게 20 떨어져 있고 이 사람이 15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이 세타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변수를 잡아야 될 것은 요 길이를 변수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 각도에 대한 문제니까 각도를 세타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x와 세타는 앵글이 되겠고요. 그건 여기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구해야 되는 정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이 4피트 per second의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dt분의 dx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5일 때의 상황을 우린 생각해 보자 그랬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d 세타 over dt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은 x하고 세타의 관계식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x하고 세타의 관계식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냐면 20 알고 x 하니까 탄젠트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분의 x가 탄젠트 세타다라는 것이 바로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다른 이퀘이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건 이걸 거예요. x는 20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양변을 t로 미분하면 좌변은 dt분의 dx고 우변은 20 탄젠트 세타 미분하면 우리 전에 공부한 것처럼 세컨드 제곱 세타가 되고 그다음에 세타도 t에 대한 함수니까 덩어리로 봐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하면 dt분의 d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dt분의 d세타니까 이걸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들어간 것은 세컨드 세타의 정의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것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다 대입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모르고 있냐면 세타를 모르고 있잖아요. 세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x가 15고 이 길이가 20일 때 값이 세타가 되니까 뭐 코사인 세타로 해도 되고 탄젠트 세타로 해도 되는데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은 5분의 4가 되겠네요. 왜 그렇죠? 다시 세타고 여기가 20이었고요. 여기가 15였죠? 그러면은 3대 4대 5. 3대 4대 5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니까 25분의 20이 돼서 5분의 4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찾는 것은 그림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dt분의 d세타에 이 값을 드디어 대입을 하면 125분의 1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이걸 분수를 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시 이렇게 각의 변화율은 이 정도 된다. 125분의 16 정도 된다. 소수로는 0.128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